IBK 기업은행,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정말이에요?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린단다. 진짜 제주도 봐야겠네요.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옳더니 늘어나가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왜 이산화탄소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이산화탄소를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SK이노베이션. 승용차, SUV, 수입차? 어떤 차를 살지보다 어디서 살지를 고민하라. 똑같은 차를 더 좋은 가격과 서비스로. 새 차 살 땐 KT 금호렌터카. 아니 이상하네. 통신사는 다 해주는데 증권사는 왜 안 해주는 거죠? 잠깐. 이상한 점은 바로잡자. 엄마. Thank you very much. 가족끼리 묶으면 더 큰 혜택이. KDB 대우증권 가족결합 서비스 탄생. 고객의 상식대로 Think. Thank you very much. KDB 대우증권.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 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스타겐라이브 이정은입니다. 오늘 드디어 기다렸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2년 2개월 만에 2050선을 돌파를 했고 코스닥 지수도 4일 만에 반등을 하면서 투자자 여러분들을 웃게 한 건데요. 저희 스타겐라이브 오늘은 스타겐 증권방송 소속 전문가들의 특별한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이명록 전문가, 박우석 전문가의 강의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이명록 전문가의 강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자 여러분들이 쉽게 놓칠 수 있었던 이동평균선의 비밀을 파헤친다고 하는데요. 이 이동평균선의 하나부터 10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스타겐 라이브의 이명록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에게 제가 35년 동안 주식과 같이 하면서 인연을 맺으면서 쌓아왔던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주식이 진정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어느 자리에서 살 것이고 어느 자리에 팔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여러분들과 같이 할 것은 이동평균선의 신비, The Miracle of Moving Average. 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나면은 아하 하고 무릎을 치면서 정말로 기뻐하는 그런 쉽고도 재미있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동평균선의 신비를 찾아가 보시죠. 네. 자, 제가 강의할 순서는 첫째 날에는 이동평균선 간에는 서로 지키는 룰이 있다 하는 내용을 신이동평균선 공식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둘째 날에는 그랜비르 법칙, 잘 아시죠? 이 그랜비르 법칙은 그야말로 진리다 하는 것을 가지고 그랜비르의 매도 사법칙, 그 다음에 매수 사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ROK 매매 법칙이라 해서 삼형제가 뭉치면 큰 일을 낸다, 이동평균선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은 변곡점이다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동평균선 간에는 서로 지키는 룰이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리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검증된 신이동평균선 공식이 되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의 개념부터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뭡니까? 평균 주가를 선으로 나타내는 것.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균선이다 그러면은 5일 동안의 주가의 종가의 합을 5로 나누어서 산술 평균한 그 값들, 그것을 매일매일 연결해서 이동하는 그 모양을 선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동평선은 하루에 거래를 하면서도 매수자와 매도자의 치열한 공방, 매수 매도 공방 속에 그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5일 동안을 뭉쳐서 또 그것을 평균했기 때문에 여기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대로 녹아 있으면서 자연의 법칙이 이 움직임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는 이 자연의 법칙은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작용, 반작용의 법칙, 그리고 관성의 법칙, 순환의 법칙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것은 주식이 한번 오르면은 반드시 일정률로 조정을 하고 또 떨어지면 일정 후에 다시 상승을 하는 이런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이런 과정을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관성의 법칙은 한번 바닥을 치고 턴한 종목은 갈자리까지 계속해서 쭉 올라갔다가 끝이 보인 다음에 떨어지는 그런 모양을 만드는 게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의 법칙은 엘리어트 파동에서 나타나고 있지만은 항상 주가가 움직일 때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것을 순환의 법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평균선과 주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대부분은 이동평균선은 후행선이다 해가지고 상당히 소외된 감이 있었죠. 그리고 경시됐고 이것을 가지고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필자가 쭉 이것을 연구하고 해둔 경험에 의하면은 후행선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움직이면서 앞으로 주가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이것을 지난 2003년도에 이런 사실을 알고 한 10여 년 동안을 검증을 해본 결과 80% 이상의 확률이 있어서 이걸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검증된 이 신이동평균선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메모를 하실 준비를 하고 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보실 거는 이동평균선의 맨 먼저는 이동평선을 4가지 이동평선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일 이동평선, 좀 색다르죠? 네, 여러분들이 3일 이동평선은 HTS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3일 이동평균선에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5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보조선인 10일 이평선, 그리고 또 중요한 20일 이평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 3일 이동평균선은 우리가 정찰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군사작전을 할 때 먼저 본 작전에 들어가기 전에 정찰대를 먼저 보내죠. 네, 그렇듯이 이 이동평균선도 주식도 움직이면서 3일 이동평균선이 주가의 방향을 앞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그 3일 이동평균선 움직임을 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간단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일 이평선이 변동이 될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자, 3일 이평선이라 하면은 3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 가격입니다. 그래서 3일 이평선이 상방향으로 움직였는가 하는 것은 3일 전의 주가와 오늘의 주가를 비교를 해서 오늘의 주가가 3일 전의 주가보다도 더 올라가 있다. 그러면 주가의 방향은 상방향이다. 3일 이동평선의 방향이 상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5일 이동평선, 위에 있는 5일 이동평선이 쫙 열려가지고 주가가 그걸 통과해서 올라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5일 이동평선을 돌파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위에 있는 10일 이동평선이 누르면서 저항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3일 이동평선의 주가가 상방향으로 돌게 되면은 5일 이동평선을 돌파하지만 10일 이평선에서는 저항을 받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메모를 해두고 실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일 이평선이 주가가 하향했을 때, 즉 3일 전의 주가보다 오늘의 주가가 낮게 형성되면 3일 이평선은 하향하게 됩니다. 이 하향하게 될 때 5일 이동평선이 아래에 있던 5일 이동평선이 열리면서 주가는 5일 이평선을 뚫고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10일 이평선이 그 아래서는 단단히 지키고 있어서 10일 이평선은 지지선이 된다. 이렇게 해서 3일 이평선의 움직임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을 이제 차트로 우리 종합주가 일봉을 보면서 간단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3일 이평선이
상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세 군데가 나오죠. 여기서는 이제 상방향으로 움직이다가 하방향으로 움직일 때 주가가 5일, 여기서 빨간 선은 3일 이평선이고 검은 선은 5일 이평선입니다. 네. 3일 이평선이 고개를 숙이자 주가는 5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죠. 다시 3일 이평선이 여기서 고개를 숙이자 5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3일 이평선이 도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자 바로 5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모습이죠. 예. 그 다음에 또 3일 이평선이 고개를 숙입니다. 주가는 5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옵니다. 또 3일 이평선이 고개를 듭니다. 주가는 5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갑니다. 이런 간격, 이런 모양을 보이는 게 바로 3일 이평선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3일 이평선이 상방향으로 돌 때는 5일 이평선을 돌파하고 하방향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5일 이평선을 이탈하게 된다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일 이평선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쏙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의 집에 말하자면 돈나무를 하나 심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평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일 이평선 다음 5일 이평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원리는 공식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5일 이평선, 5일 전의 주가와 오늘의 주가를 비교해서 오늘의 주가가 5일 전의 주가보다 높다. 그러면은 5일 이평선은 상향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때에 10일 이평선을 돌파하게 됩니다. 10일 이평선을 돌파하고 그리고 20일 이평선은 또 저항이 되죠. 예, 그 다음에 5일 이평선이 5일 전의 주가와 오늘의 주가를 비교했을 때 오늘의 주가가 5일 전의 주가보다 더 낮게 되면은 5일 이평선은 고개를 숙이게 돼 하향하게 되는데 이때는 10일 이평선이 이탈을 해서 10일 이평선 아래로 주가가 내려오고 20일 이평선은 지지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자 보시죠.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는데 이것을 코스피 지수, 똑같은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5일 이평선과 10일 이평선의 관계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도 안 바뀌었습니다. 5일 이평선. 자, 이제 여기 나온 지수는 5일 이평선과 10일 이평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빨간 것은 5일 이평선이고 까만 것은 10일 이평선입니다. 자,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을 보시죠. 5일 이평선이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주가가 1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죠. 그 다음에 5일 이평선이 고개를 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1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또다시 여기서 5일 이평선이 고개를 숙이는데 장중에 숙이면서 바로 1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옵니다. 이런 경우는 분봉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유심히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5일 이평선이 고개를 들면서 다음 날 1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 이 5일 이평선은 생명선이라 해서 대단히 중요한 선입니다. 여러분들은 5일 이평선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차트를 제가 점검을 하다가 5일 이평선이 상방향으로 돌아선 종목을 하나 봐놨는데요. 코텍입니다. 코텍 참고하셔가지고 코엔텍 여러분들이 코드 번호는 029960 이건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팁입니다. 팁. 자, 그 다음에는 5일 이평선까지 말씀을 드렸고 10일 이평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일 이평선. 10일 이평선은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 사이에 있는 말하자면 보조선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공식에 대입을 합니다. 5일 이평선에서 10일 이평선 10일 동안의 주가의 합을 10으로 나눈 건데 그러다 보니까 10일 전의 주가와 오늘의 주가를 비교해 가지고 10일 전의 주가보다 오늘의 주가가 더 높으면 10일 이평선은 상방향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시고 이때의 주가 움직임은 20일 이평선이 열리면서 2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60일 이평선은 저항대로 작용을 해요. 그리고 10일 전의 주가보다 오늘의 주가가 더 낮게 되면 10일 이평선은 고개를 숙여서 하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래에 있는 21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깨고 내려가지만은 바로 60일 이평선은 지지하는 그런 모양이 나온다. 그래서 이 공식은 이 11 이평선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는 11 이평선이 상방향으로 전환될 때 주가는 21 이평선을 돌파하고 21 이평선을 돌파하지만 61 이평선은 저항이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잘 메모를 해 두시고, 물론 주가가 10일 전과 지금의 주가가 같을 때는 주가는 그대로 기본 추세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것을 차트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11 이평선. 여기서 여러분들이 빨간색은 또 11 이평선이고, 이 까만 선은 21 이평선입니다. 자, 그래서 11 이평선이 고개를 드는 순간이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올라오죠. 여기서 11 이평선이 고개를 숙이니까 주가가 20 이평선을 깨고 내려옵니다. 그런 관계가 쭉 진행이 되다가 여기서 또 11 이평선이 상방으로 돌면서 21을 돌파해주고, 다시 또 11 이평선이 고개를 숙이면서 20 이평선을 깨고 내려옵니다. 이때는 21과의 데드크로스 상태에 있어서 뭐 쉽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1 이평선이 여기서 상방향으로 돌고 있죠. 그러면서 주가는 이틀 후에 22%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걸 검증을 하다 보면 거의 100%이지만은 가끔 20% 정도는 가끔 변화가 올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시장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을 때 뭐 그런 상황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은, 예외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 원리에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1 이평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21 이평선은 20일 동안의 주가를 평균한 값이, 그래서 20일 전의 주가보다 오늘의 주가가 더 높았을 때 주가는 상향하게 되고, 이 상향하게 될 때는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이때는 그 60일 이평선의 상위에 있는 120일 이평선이 저항대로 작용한다. 이렇게 메모를 또 딱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0일 전의 주가보다 오늘의 주가가 더 낮을 때 20일 이평선은 하향하게 되고, 이때는 60일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이탈을 하고, 그러나 아래에 있는 120일 이평선은 지지가 된다. 자, 이제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가지고 혹시 여러분들이 놓치신 분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반드시 녹화 방송을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2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을 놓고, 이것을 코스피 지수입니다. 지난 6월 25일자를 중심으로 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잔잔하게 흐르는 이 선은 60일 이평선이고, 여기가 20일 이평선입니다. 20일 이평선의 움직임이 여기서 상방향이 나타났죠. 상향. 여기서 하향이 나타났죠. 여기서 상향이 나타났죠. 상향은 여기죠. 여기서 도는 순간은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20일 이평선이 상방향으로 돌면서 주가는 60일 이평선을 돌파했고, 20일 이평선이 고개를 숙이면서 주가가 6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갔고, 이게 60일선이니까요. 22평선이 상방향으로 돌면서 주가는 6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이것은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대단히 유용한 방법이면서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핵심 포인트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완전히 소화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타겐 저희 사이트에 오시면은 이게 녹화가 돼 있으니까 녹화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자세하게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HTS를 펴고 그것을 살펴보시면서 검증을 하셔도 되고, 그런 내용을 또 저희들과 함께 하면서 같이 하셔도 되니까 이
지금 말씀드린 신이동평균선 공식은 대단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데 유용하고 정말로 좋은 기법입니다. 이것은 또 10년에 걸쳐서 검증을 했던 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고 이대로 한번 해보시고, 제가 이것을 2003년도에 발견을 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2004년도 모 증권사가 시작하는 투자 경연대회 3개월을 진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매월 수익률을 100%씩 내면서 1위를 해서 그랜저도 타고 아반떼도 탄 기억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이후로도 계속 검증된 사실이었고, 우리가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도 이 내용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동평균선의 신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잘 알아듣고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명록 전문가의 강의 어떠셨나요? 이 이동평균선관에는 지켜야 할 공식이 있다는 룰부터 매매 법칙까지 여러분께서 다 가져가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박우석 전문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 이평선이 200일선을 주목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스타겐의 암행어사 박우석 전문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제가 2년간 정도 주식을 한국에 나온 모든 주식책을 공부하자고 해서 요약을 하면서 했던 부분을 아직도 공부 중에 있지만은 제가 했던 부분의 일정 부분을 여러분께 제 아는 지식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옛날 먼 어느 나라에서 왕이 전 나라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쳐 줘서 국민들이 잘 살게, 백성들이 잘 살게 할까 하고 학자들의 연구를 시켰습니다. 연구를 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해서 무엇을 만들어서 왕에게 갖다 줬습니다. 책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 책을 보고 왕이 어떻게 이 많은 책을 10권 이상 되는 책을 보고 백성들이 하겠느냐, 또 요약을 해달라고 해서 그걸 또 한 권으로 요약했습니다. 요약했는데 그걸 또 어떻게 읽느냐, 결국은 학자들한테 얘기해서 결국 그걸 한 줄로 줄여달라고 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해서 만든 그 말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랍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부분도 가장 핵심적인, 여러분께 오늘 하루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기술적 기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부분이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200일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것을 제일 먼저 강의 첫머리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동평균선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동평균선이나 어떤 기술적 기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계실 건데, 여러분들이 왜 기술적 기법을 배워야 되느냐? 이 기술적 기법은 차트가 무언가를 나한테 말하는 그런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트는 기술적 분석의 시장 언어를 이해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는 짓을 차트를 보고 이해를 하고 지금 내가 판단을 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면 시장에서 실패하는 투자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차트만 피상적으로 알고 거기에서 몰입해서 교조주의로 빠지면은 결국은 실패하는 투자자가 또 될 것입니다. 디즈레일리라고 영국의 정치가가 이런 말을 했죠.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과 논하지 말라. 한 권의 책을 읽으면 거기에 완전 몰입해서 다른 어떤 생각을 너무 단편적인 지식만 합의되고 결국은 거기에 매몰돼 버리는 교조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디즈레일리는 얘기한 것 같습니다. 차트, 기본적 분석 모든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배우고 그 기법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배우지만은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그것을 배우고 또 놓아버리는 것이 주식 투자를 위한 그러한 성공적인 길이 아닌가 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차트를 보면서 보조지표를 너무 연연하고 있습니다. RSI, CCI, 스토캐스틱, MACD 모든 이러한 차트는 에서 보조지표라고 말하는 것은 보조라는 말을 쓴 것 자체가 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방장이 있으니까 보조 주방장이 있는 거죠. 주지표인 이 캔들과 그리고 이동평균선 그리고 거래량 이 부분을 주안점을 두지 않고 보조지표만 가지고 거기에 맹목적인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동평균선은 지금 현재 화면에 나온 것처럼 정배열된 것과 역배열된 지금 5일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주가를 통해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 이 단기 이평선 밑에서 중기선과 장기선이 따라올 경우에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배열이라는 차트는 이렇게 주가가 밑으로 하향으로 내려오고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하향을 따라 내려오는 건데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은 어떤 가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명의 가족이 있는데 제일 막내 아들이 있고 누나가 있고 형님이 있고 그다음 엄마 아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떤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을 뛰쳐나가서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결국은 그게 주가로 나타나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하고 있으면 그 누나가 좀 또 따라와서 같이 사업을 도와주고 가게를 도와주고 하는데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누나가 지원해주고 해서 눌림목을 주는 것입니다. 누나가 더욱 격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5일선인 아들이 막내 아들이 나갈 때 누나가 다시 도와주고 형이 도와주고 그렇게 엄마가 이제 도와주면서 이 정배열 차트가 된 게 좋은 집안이고 훌륭한 집안이죠. 그렇게 된 이 정배열 차트를 가진 주식을 투자하지 않고 반대로 콩가루 집안 같은 이런 아들이 망나니가 돼서 매일 술 마시면서 나오고 그 아들을 찾으러 내려오는 이 누나 형한테 꼭 가서 또 찾아보라고 아버지가 지시를 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콩가루가 된 집안이 만들어지면 이 역배열 차트는 절대 투자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평선을 조금 전 이명록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5일선, 3일선, 20일선, 60일선 이것은 자기가 마음대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이평선에 대해서는 그 실전적인 의미만 갖고 계시고 이 정배열 차트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생각하시고 이 역배열 차트는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전문가의 영역이니까 여기서 큰 이격도가 나왔을 때 단기적 차익을 먹는 것은 개인 투자자는 여기서 먹는 조금의 수익을 연연해 하지 마시고 차라리 큰 시야와 큰 시각을 갖고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평선에서 5일선은 생명선이고 이평선에서 21일선은 세력선이고 추세선이라고 말해서 21선이 상당한 상승과 하락의 어떤 시그널을 주는 가장 중요한 추세선이 됩니다. 60일선은 수급선이 되어서 세력이나 기관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메이저들의 수급을 알려주고 120일선은 경기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개인 투자자들은 3일, 5일 단기만 연연한데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라. 일반 투자자들이 왜 일반 투자자냐? 일봉만 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일봉이 아닌 120일선, 주봉, 연봉을 보는 큰 시야를 가지도록 오늘부터는 제가 한 가지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200일선. 200일선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개발했다고 215일선, 232일선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240일선, 200일선 이렇게 좀 긴 장기적인 추세를 보고 어떤 대세의 하락과 큰 흐름을 이뤄주는 200일선, 240일선을 좀 챙겨서 보시길 바랍니다. 241선이나 200일선을 주목하라는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강의하겠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면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계속해서 주가는 이 이평선 밑에서 매달려 있는 차트가 있습니다. 자주 보실 겁니다. 개인 투자자가 주로 좋아하는 차트죠. 결국은 이 차트는 여기서 사서 자식한테 물려주자 하고 내가 아들한테까지 물려주겠지 하고 이렇게 끝끝내 갖고 있다가 상폐되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결국은 이 회사가 다시 턴어라운드를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는 물론 많이 있죠. 그런 것은 결국은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그 회사, 그 기업의 실적과 가치 이런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랜 동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이 외로운 산장에서 혼자 지키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오늘 2050포인트 넘어서 주식 시장은 신고가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종목에 물려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소주병과 친하게 지내겠죠. 이렇게 한 종목을 하지 말자. 그래서 이걸 봤을 때 200일선이 우향하고 200일선이 이 점선을 수직으로 봤을 때 조금이라도 우하향하는 주식이 있으면 되도록 보지 말고 이것을 이탈하는 순간 매도를 하십시오. 정배열된 200일선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보고 그런데 봐야 될 부분은 200일선을 돌파하는 순간에는 이 기업이 진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종목은 삼화전기란 종목인데 삼화전기란 종목이 현대차와 컨소시엄으로 하이브리드 카를 적용되는 요즘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삼화전기란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어느 순간 이 회사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면서 주가는 지금 3,000원에서 12,000원까지
3배 이상을 단기간에 급등하는 게 나옵니다. 결국은 이러한 모양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차트를 길게 보시고 호흡을 길게 좀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삼화전기가 말고 또 다른 종목을 보면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최근 반도체 시장에서 치킨 게임의 승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엄청난 IMF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하이닉스가 어려운 고행의 길도 겪었지만은 결국은 지금 현재는 그 싸움에서의 승자가 되어서 이 200에서 밑에 이 암흑의 시대를 지난 다음 200일선을 돌파한 다음에 잠깐 끼우고 못하겠습니다. 장기 200일선을 주가가 지지한 다음에 이렇게 우상향 되는 순간 하이닉스는 새로운 이제 이상향을 만들어가고 있는 주가가 만들었습니다. 200일선은 돌파한 다음에 다시 눌림목을 주는 순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평선 다음 종목은 현대중공업 한번 봅니다. 지금 조선주가 지금 현재 모두 현대중공업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촉망받는 업종이죠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중공업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 아무리 좋은 주식이지만은 이렇게 200일선이 우향하고 있을 때는 이것은 주식이 아닙니다. 이런 주식이 아닌 주식은 이러한 상태에서 매도를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일선이 터닝하는 이 순간부터 이 주식은 관심을 가져줄 주식으로 변신을 한 것이죠. 이렇게 200일선을 터치하면서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게 자꾸 잦아지면은 이 주식은 뭔가 새로운 변화를 하겠다는 그런 시그널을 주는 것입니다. 200일선이 이렇게 돌파될 때가 화면 조정 관련해서 잠시 정지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음 강의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이평선의 현대중공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엄청나게 좋은 회사죠. 그렇지만은 저렇게 200일선 밑에서 매달려 있는 기간에는 우량한 주식이라도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않은 주식은 우량한 회사가 아니고 우량한 회사지만은 나한테 우량한 주식은 아니죠. 나한테 유익함과 금전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주식은 정말 나한테 좋은 주식이지만 지금 현대중공업은 지금은 좋아진 주식입니다. 주가가 200일선을 돌파하고 새롭게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언제 갈지는 주식은 아무도 모릅니다. 200일선이 우향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매집을 하는 과정에서는 200일선에 무거운 이평선에 도달하면은 거기에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집을 위해서 사탕 줄게 떠나가라. 매집을 하는 경우에 저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런 차트는 조심해서 무거운 이평선에 도달한 순간 일부 매도를 하더라도 다시 저걸 돌파하는지를 잘 파악해 주십시오. 네오이즈 게임즈라는 회사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추천하던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PBR 1수준의 라인이 이 정도 선에서 더 이상 200일선이 주가가 쭉 하향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회사가 200일선의 근처가 지금 한 5%도 한 3% 어느 순간 익숙은 돌파하면 다시 200에서 눌러주는 순간에 돌파하고 다음에 어떤 형태의 모습이 나오는가는 다른 참관 종목을 보면서 그건 상상의 나래. 주식은 종목을 생각하고 내가 기업 가치를 생각한 다음에 기업을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4개 종목을 추천했는데 셀트리온, 네오이즈 게임즈 모두 어떤 기업의 가치와 향후 어떻게 나갈 것을 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종목을 추천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네오이즈 게임즈가 이 2번의 200에서 주가 시향을 받은 다음에 돌파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가지고 투자를 한 것입니다. 다음 웨이브 일렉트론 주식 보겠습니다. 200일선을 끝없이 하향하던 이 주가가 어느 순간 200일선 주가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00일선 돌파하고 여기서 이까지가 1년이 채 안 걸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평선이 계속 정배열 상태에서 이격이 커지면서 5일선과 10일, 11선과 20일, 21선, 60일, 60일, 100일선이 간격이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저렇게 벌어진 다음에 주가는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200일선 주가를 돌파한 다음에 주가는 저점 대비 10배가 올랐습니다. 웨이브 일렉트로라는 주식은 지금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무슨 증폭기로 이제 곳곳에서 어떤 트래픽 에러가 나는 것, 트래픽 장애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통신사에서는 각 곳에 이제 무선 통신기를 설치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이 계속 발생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거래가 늘리면서 매집을 하고 결국은 주가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10배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결국은 200일선을 돌파한 주식은 새로운 신시대를 거쳐가니까 200일선을 돌파하는 주식을 주의 깊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대한전설 같은 주식은 반대의 경우이죠. 200일선을 계속 오향하는 주식. 결국은 대한전선의 차트는 지금 현재 또 어디까지 내려갈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역배열 상태로 끝없이 가다가 이 회사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것만 생기고 있습니다. 대한해운도 마찬가지죠. 200일선이 지속 우하향하고 주가가 이평선은 계속 역배열 상태로 계속 내려오는데 언젠가는 돌아서겠지. 결국은 기업 가치를 분석해서 아니라면은 과감히 손절매하고 나와야 됩니다. 결국은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상폐가 되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가 가장 힘든 때가 상장 폐지가 되거나 부도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200일선을 보시고 우회항하는 종목은 되도록 제발 투자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SM 같은 주식 보겠습니다. 200일선을 지웠습니다. 왜? 200일선은 아니더라도 200일선이 어떻게는 있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SM 주식 잘 아시죠? SM은 소녀시대와 유명한 가수들 그리고 음반 요즘 한류를 통해서 회사의 수익 가치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 SM 회사 이수만 대표가 있는 회사죠. SM이 200일선 밑에서 한참 있을 때는 2008년엔 770원까지 있었던 주식입니다. 이 770원의 주가가 소녀시대가 등장하고 4,500원 가던 주식이 2008년 금융위기 상태에서는 770원까지 내려갔던 주식이 소녀시대가 지라는 신곡을 했죠. 유명한 노래가 있었죠. 지라는 차트에 정상 올리고 나서 2,600 가던 주가가 한류 붐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27배의 상승을 올렸습니다. 결국은 200일선이 그러지 않았으면 이 정도쯤 있겠죠. 200일선은 완만하게. 이 5일선을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집을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보겠다는 아들, 막내 아들, 아주 똑똑하고 집안을 일으키려는 막내 아들로 생각하십시오. 11선은 이 동생을 뒷바라지로 따라간 누나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11선, 21선은 듬직하게 동생을 뒷바라주는 큰 형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형제가 결국은 가족을 일으킵니다. 어머니가 따라오고 아버지가 다 따라와서 큼지막한 큰 흐름에 할아버지까지 나온 그 가족이 200일선이라고 보십시오. 할아버지가 든든하게 자식들과 손주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우상향으로 쭉 가는 주식, 그 주식이 최고의 주식인 것입니다. 우상향하는 주식을 200일선은 꼭 명심하시고 투자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차트를 200일선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기술적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기술적인 투자가 중에 한 사람이 핏불이라는 책을 지은 마틴 버지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본적 분석만 하고
자기가 9년간 어떤 증권사나 이쪽에서 기본적 분석을 가지고 차트를 무시하고 있다가 다시 자기가 이제 5,000달러를 가지고 나와서 기본적 분석을 무시한 기술적 분석을, 물론 기본적 분석을 했겠죠.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투자에 임해서 월가에서 챔피언이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5,000달러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15년 후에 이 사람이 만든 금액이 2천만 달러입니다. 월가의 챔피언가 40만 %의 수익률을 올렸는데 이 사람이 한 투자 방법이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이분 말고 제시 리버모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 불을 벌었다는 니콜라스 다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스권 이론에서 박스를 돌파한 주식. 어떤 정숙치 못한 여자가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면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아주 정숙한 피부인 같은 여자가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춤추면은 남들이 다 이상해 보죠. 그런 것처럼 어떤 주식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박스권을 돌파해서 새로운 이상향을 갈 때 그 주식은 새롭게 관심을 가질 만한 주식이다. 박스권 돌파한 주식을 보자고 해서 이런 기술적인 분석을 가지고 투자해서 성공을 거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저는 기본적인 가치 투자를 투자자님께 권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을 가장 철저히 하고 그 다음 기술적 분석은 기법을 하나하나 배워가지만은 내 것으로 만들고 결국은 잊어버리십시오. 기술적 분석이 여러분의 부자를 만들어주진 않고 차라리 기업을 통한 분석이 여러분께 부자를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순재가 전해드리는 OK 실버보험 뉴스. 오늘은 무진단 무심사로 OK 실버보험에 쉽게 가입하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이 때문에 가입 안 된다고 하면 그것처럼 속상한 게 어딨어. 근데 OK 실버 보험은 바로 가입시켜 두더라고. 아무것도 묻지 않아서 나 무슨 약 먹는데도 괜찮은 거냐고 오히려 물어봤다니까. 맞습니다. 라이나 OK 실버 보험은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병이 있어도 약을 드셔도 수술하신 적이 있어도 무진단 무심사로 바로 가입시켜드립니다. 게다가 가입 2년 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드리니까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1577-8094 1577-8094. 그럼 라이나 OK 실버보험이 진짜 무진단 무심사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 먹는 거 없냐고, 병원엔 안 다니냐고 진짜로 안 물어봐요? 네, 어르신.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되세요. 또 가입 2년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드려요. 보셨죠?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에 관계없이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시켜드립니다. 저 이순재 허투루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걱정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1577-8094 1577-8094. 5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86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은 없으며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입니다. 이순재가 전해드리는 OK 실버보험 뉴스. 오늘은 무진단 무심사로 OK 실버보험에 쉽게 가입하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이 때문에 가입 안 된다고 하면 그것처럼 속상한 게 어딨어. 근데 OK 실버 보험은 바로 가입시켜 두더라고. 아무것도 묻지 않아서 나 무슨 약 먹는데도 괜찮은 거냐고 오히려 물어봤다니까. 맞습니다. 라이나 OK 실버 보험은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병이 있어도 약을 드셔도 수술하신 적이 있어도 무진단 무심사로 바로 가입시켜드립니다. 게다가
가입 2년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드리니까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전화해 보세요. 1577-8094 1577-8094. 그럼 라이나 OK 실버보험이 진짜 무진단 무심사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 먹는 거 없냐고, 병원엔 안 다니냐고 진짜로 안 물어봐요? 네, 어르신.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되세요. 또 가입 2년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드려요. 보셨죠?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에 관계없이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시켜드립니다. 저 이순재 허투루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걱정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해 보세요. 1577-8094 1577-8094. 5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86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은 없으며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입니다. 백마탄 왕자 기다리는 걸 적당히 맞춰 살겠다는 맴. 그이가 바로 당신의 데스티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 속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이데일리 TV가 개국 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00세 시대 아름다운 통행을 위한 자산관리 투자 전략을 소개하는 본 콘서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20명의 최고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공연을 개최합니다. 2013년 8월 31일부터 12월 28일까지 롯데백화점 서울 수도권 주요 거점 문화홀에서 열리는 본 콘서트는 국내 최고의 재즈와 국악 공연도 관람할 수 있는 고품격 VVIP 투자 콘서트입니다. 본 콘서트에 참여는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서만 사전 접수 신청을 받으며 무료로 개최합니다. 100세 시대의 아름다운 통행을 위한 알찬 자산관리 투자 정보 본 콘서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데일리가 국내의 문화산업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발전을 위해 마련한 2013 이데일리 문화대상. 공모 부문은 콘서트, 뮤지컬, 연극, 클래식, 무용, 국악 및 전통 총 6개 분야입니다. 분기별 공모 및 수상작을 선정하며 최종 대상은 2014년 1월에 발표하게 됩니다. 대상 1명과 분야별 최우수상 5명, 총 9명에게 상금 및 부상이 부여됩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어서 부동산 연구소가 방송됩니다.
kiss like a mouth tattoo. He's waiting, she's waiting at home. Bradley, my love, it's etched in my skin as I'm floating up above.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트로트 페스티벌. 트로트 퀸 장윤정, 황태자 박현빈, 땡벌의 신사 강진, 쌍둥이 자매 윙크, 남자의 인생 홍원빈, 사랑이 뭐길래 최영철, 트로트 신동 양중화, 대한민국 최고 트로트 가수들이 펼치는 120분간의 메가 콘서트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트로트 페스티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 속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이데일리 TV가 개국 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00세 시대 아름다운 통행을 위한 자산관리 투자 전략을 소개하는 본 콘서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20명의 최고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공연을 개최합니다. 2013년 8월 31일부터 12월 28일까지 롯데백화점 서울 수도권 주요 거점 문화홀에서 열리는 본 콘서트는 국내 최고의 재즈와 국악 공연도 관람할 수 있는 고품격 VVIP 투자 콘서트입니다. 본 콘서트에 참여는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서만 사전 접수 신청을 받으며 무료로 개최합니다. 100세 시대의 아름다운 통행을 위한 알찬 자산관리 투자 정보 본 콘서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데일리가 국내외 문화산업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발전을 위해 마련한 2013 이데일리 문화대상. 공모 부문은 콘서트, 뮤지컬, 연극, 클래식, 무용, 국악 및 전통 총 6개 분야입니다. 분기별 공모 및 수상작을 선정하며 최종 대상은 2014년 1월에 발표하게 됩니다. 대상 1명과 분야별 최우수상 5명, 총 9명에게 상금 및 부상이 부여됩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걱정은 사라지고 즐거워질 겁니다. 걱정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당신은 즐겁기만 하세요. 걱정 끝 즐거운 보험 시작. 메리츠 화재. 말재주가 뛰어나지도 않지만 그리 멋을 내지도 않지만 늘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사람은 같이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요. 행복한 사람만큼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미래다. 두산. 안녕하세요. 12대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의 윤인아입니다. 요즘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편의시설을 보면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단지 안에